요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이게 뭐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잘 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뭐 a-x 뭐 어쩌고저쩌고를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줄 쳐봐. 그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그 식 나와 있죠. k가 들어간 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써진 식.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거기 지금 써져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요식 있죠? 그런 다음에 k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k가 임의의 실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쭉 밑줄 치라고 그랬지. 그지? 쭉 밑줄 치고 얘를 우리는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항등식이에요. 얘는. 일단 결론이야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식이 항등식이구나. 즉 어떤 실수에 대해서든 다 성립을 하는구나.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보세요. 쌤이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직선이라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직선이라고 본다면 두 개의 교점이죠. 그럼 두 개의 교점은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길 텐데 점이 몇 개가 생겨요? 한 개 생겨요. 얘들아, 두 직선이 만난다면 교점은 일치하는 경우 빼고 두 개가 아주 똑같아서 겹쳐지는 경우를 빼고는 교점은 무조건 몇 개밖에 안 생겨? 두 직선은? 하나밖에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 두 개 그었을 때 두 개 이상에서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이 만나는 점이. 없죠? 선이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똑바르게 그려지는 직선은 만난다면 무조건 교점이 하나란 말이야. 무조건. 그럼 잘 봐. 자, 이렇게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직선이 한 개로 결정되려면 즉 어떤 직선이 하나로 딱 고정이 되려면 최소한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는 필요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평면상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 그랬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생길까? 무수히 많이 생기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생겨요? 무수히 많이 생겨요.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엄청 많아요 가 답이에요. 됐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딱 한 개로 결정이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딱 한 개로 결정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 요 점 말고 점이 하나 더 필요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주황색 점을 이렇게 찍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같이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물어본 거야. 몇 개? 그건 한 개죠.
이 점이랑 이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안 생겨요?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점이 두 개가 주어지면 직선은 몇 개로 딱 고정이 돼요? 한 개로 고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이야. 이해됐나?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지나는 점이 하나만 주어졌어. 그럼 하나만 주어졌으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엄청 많으니까. 점 하나 가지고는. 근데 문제에서 점을 두 개를 줬어요. 어떤 직선이 점을 두 개를 지난대. 그럼 그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럼 구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봐봐. 잘 봐.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생겨요?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생겨요? 무수히 많죠. 왜? 점이 몇 개밖에 없어서 그래.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 식에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게 뭐였어요? 무슨 식? 항등식이었죠. 그러면 점이 하나만 있으니까 직선이 엄청 많이 생겨.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해가 무수히 많다, 엄청 많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해가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식이 된다는 거예요? 항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필기를 좀 해둘게요. 자, 항등식이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항등식인 이유는 뭐냐면 항등식인 이유는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얘가 항등식인 이유는 잘 봐.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은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근데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물어봤어. 그러면 점이 하나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이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무수히 많이, 엄청 많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됐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요거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기울기에 대해서라도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울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그릴 수 있다. 점 하나는. 그러니까 무슨 식이 된다는 거야? 항등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 되냐? 요 K라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띡 주고 물어봤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만약에 그러면 답은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 왜? 엄청 많으니까.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이 무수히 많다 이러면 좋겠죠. 그지? 그렇게 안 내요. 반드시 뭘 주냐면 문제에서 뭘 줄 거냐면 잘 봐. 요거랑 요 내용이 플러스 돼서 나올 거야. 잘 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직선을 내가 딱 한 개로 고정을 시키려면 점이 몇 개가 더 필요해? 한 개가 있으니까 점이 몇 개 더 필요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주냐? 점 하나를 줘요. 그러면 직선이 몇 개로 고정이 돼요? 하나로 고정이 돼요. 그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찾을 거예요. 예제 1번 보세요. 자, 예제 2번 보세요. 봐봐. 예제 2번 먼저 해줄게. 예제 2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 읽어볼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과 교점 동그라미. 자, 두 직선의 교점과 라고 나와있죠. 교점 동그라미 치고 점 몇 개 줬어요? 하나죠. 하나. 교점 하나죠. 그죠? 교점 하나 줬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점 6,4 동그라미 치세요. 점 6,4 동그라미 쳐봐. 점 또 하나 줬네요. 그럼 문제에서 점을 총 몇 개 줬어요? 두 개 줬어요. 그럼 그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몇 개라고? 한 개만 생길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점 하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무수히 많아지고 식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알겠니? 점 두 개를 줄 거라고 항상. 얘처럼. 이런 문제처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럼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절편 구하라는 얘기니까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예제 2번을 풀어볼게요. 갑니다. 자, 예제 2번에서 말하는 거는 점을 몇 개 줬어? 점을 2개 줬네? 체크했지. 그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 교점을 하나 줬고요. 교점을 하나 줬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6,-4라는 점을 하나 줬어요. 그럼 우리가 뭘 찾아줘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뭐부터 찾아줘야 돼? 당연히 이거 찾아야죠. 교점 찾아야죠. 자, 그러면 갑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 요점을 찾는 방법. 자, 요점을 만약에 내가 PQ라고 한다면 요점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요 직선과 1번 요 직선에 뭘 해요? 연립하란 얘기죠. 두 직선을 연립하란 얘기입니다.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예요. 1차 연립방정식. 그럼 연립을 하면 뭐가 나와요? 그것의 실근이 나오죠. 근데 쌤이 늘 강조하는 거, 실근은 뭐와 같다? 늘 교점과 같다. 따라서 내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요식과 요식을 모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에 뭘 찾아라? 해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뭘 찾을 수 있다?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거 맨날 하죠. 2차 함수부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방정식의 실근은 뭐와 똑같다? 그래프상에서의 교점과 같다. 오케이.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 문제 교점부터 찾겠습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하나가 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0이라는 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이다 라는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요식이 있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뭐 해라? 먼저 연립해라 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연립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거 뺄 건데요. 개수를 좀 맞춰줘야 되죠. 따라서 여기를 3으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를 3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전체 몇 배를 한다는 거야? 위에 3배를 한다는 뜻이죠. 요렇게까지 바뀌겠네.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요.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3x 지워질 거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y 나올 거고요. 얘에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22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얼마예요? 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나? 그럼 뭐 이렇게 나오고 y값 찾고 하면 교점 찾을 수 있지? 이해됐어요? 교점 찾을 수 있죠? 그럼 점 두 개를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잘 봐.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어때? 귀찮아요. 그죠? 안 귀찮아요? 이거 계산해서 교점 찾아서 또 교점을 찾고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해야 되잖아. 그지? 그게 싫어서 어떤 걸 만든 거야? 이걸 만든 거야. 이거를. 자, 이걸로 풀 거야. 잘 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푼 건 사실 어떤 경우냐면 여기까지 푼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 높은 거 풀 때 쓰는 방법이에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두 직선 있으면 두 개 연립해가지고 교점 찾아서 실근한 다음에 점의 좌표 찾은 다음에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라고 해요. 근데 우리 고딩이에요. 고딩답게 풀자고. 잘 봐. 이제 이런 풀이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풀이를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 자,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죠. 두 개의 직선에 무슨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그랬냐면
요렇게 식을 세운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선의 방정식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더하라는 거예요. K라는 것만 붙여주란 얘기예요.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그지? 그대로 적용해볼게. 잘 봐. 자,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이라고 써요. 직선 하나 썼죠? 그 다음에 더하기 k라고 하고 괄호 두 번째 직선이 뭐였냐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뭐가 되냐면 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쌤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요 직선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가 방금 얘기했잖아. 한 개라고 그랬어?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 무수히 많다고 그랬죠? 무수히 많다고. 교점을 지나는 건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식이라고 했어?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뭘 줘요? 그래서 이걸 준 거라고. 얘도 지나는데 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얘도 같이 지나는 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 알겠니? 다시 정리. 잘 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6,-4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이게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항등식. 그죠? 그럼 내가 이것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항등식이니까 뭘 대입해야 돼? 수치 대입법. 숫자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뭘 대입하라는 거야? x, y 자리에 x랑 y 자리에 각각 6,-4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x랑 y 자리에. 자, 그럼 갑니다. 6이랑 마이너스 4 대입할게요. 자, 6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2 나오고요. 플러스 7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k 곱하기 여기다 6 집어넣으면 18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8 나오고 빼기 1까지 되고 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25고요. 요것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더하기 25k가 나와요. 아하,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k 값을. 이해됐습니까? 문제 푸는 방법. 그러면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k 자리에 k를 지우고 뭘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때 식이 바로 뭐야? 이것도 지나면서 얘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예요. 왼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은 요거 연립한 다음에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줘야죠. 기울기 찾고 지나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쓰던 방식이라는 거야. 귀찮잖아요. 거기에다가 공식. 예.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식 써준 다음에 무슨 값만 찾으면 돼? k 값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 k 값 찾는 조건을 뭘 줄 거야? 점이라는 걸 줄 거라고. 반드시 어떤 조건 하나 줄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k 마이너스 1 대입했죠? 그럼 마이너스 계산하면 정리하면 뒤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나오고요. x에서 마이너스 3x 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y인데 요거 하면 플러스 2y 돼서 마이너스 y 나오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7에서 빼기 1이니까 더하기 8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 된 거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y만 넘길게요. 마이너스 y 넘기면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면 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x절편과 y절편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x절편 구해보면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에요. 그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 4,0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b라는 점은 뭐냐면 그냥 얘죠. 그죠? 얘니까 뭐가 돼요? 0,8까지가 될 거예요.
그럼 두 점의 좌표를 다 찾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선분 AB의 길이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그림은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요런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찍히는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아,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네. 비율은 맞춰줘야지. 요렇게 여기가 8, 여기가 4입. 됐니? 여기 4,0이랑 0,8이니까요. 그죠? 그럼 요 길이 구하라는 거죠. 요 길이. 그럼 요 길이 구하라는 건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4의 제곱, 8의 제곱 하시면 그러면 64에다가 4의 제곱하면 얼마니? 16을 더하니까 80이네요. 64에다가 16 더하면 그죠? 80 됐습니까? 네, 따라서 답은 얼마다? 2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오면 미안 4루트 5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네요. 루트 80이니까. 그래서 답은 4루트 5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지?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때는 배웠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들으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식 세우고 문제에서 준 조건 갖다가 무슨 값 찾는 게 목적이다? K값 찾는 게 목적이다. 그럼 K값만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된다? 정리하면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네, 연습할 겁니다. 자, 예제 1번 갑니다. 위에 것도 잠깐 볼게요. 지금 하는 건 시험 하나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한 문제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들어야 돼.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 자, 예제 1번 갑니다. 보세요. 자, 직선이 있는데요. 직선이요. 밑줄 칠게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밑줄 치고요. 자, 점 P 있죠. 점 P. 점 P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걸 무슨 점이라고 하냐? 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대요.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대요. 무슨 식? 항등식이죠. 이해됐나? K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대. 무슨 식? 항등식이죠.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주어진 2K 마이너스 1 X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2Y 그 다음에 더하기 3K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에서 내가 정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즉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K라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나눠줘야겠죠. X, Y를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럼 요거 싹 다 전개를 할게요. 전개해 보시면 2KX 마이너스 X 되고요. 더하기 KY 나오고요. 더하기 2Y 되고요. 더하기 3K 마이너스 4가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K가 있는 것부터 묶어보면 K로 묶을게요. 여기가 2X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더하기 Y 그 다음에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더하기 K가 없는 거 묶을게요. 자, K가 없는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정점을 찾아줘야 되니까 정점을 찾을 때는 요거에 대한 무슨 식이다? 얘가 항등식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오른쪽 우변이 지금 0이 되잖아요. 자, 우변이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되냐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and 누구도 0이 돼야 돼요? 얘도 0이 돼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나오네요. 자, 2x 플러스 y 더하기 3이 0이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네니?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풀면 x가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고요. y가 1이 나옵니다. 됐니? 미안.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 이렇게. 자, 정리됐나요? x가 마이너스이고 y가 1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순서상 형태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2,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정점 P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P라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0,0부터 마이너스 2,1까지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루트 5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와 있죠? 별표 5개 치시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여기까지 하면 직설방정식 끝이거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힘들으시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네.